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은 중국의 범죄 조직과 연계가 돼 있습니다. 중국에 파고든 한국의 마약 기술, 이 역사가 꽤 오래됐어요. 우리나라의 마약 기술자가 1990년대 초반부터랍니다. 저게 언제예요? 1991년 소비에트 붕괴 이후입니다. 네.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교류하게 되자 우리나라의 많은 마약 기술자들이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다가 마약 기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중국도 아까도 했죠? 북한도 그랬지. 북한도 처음에 마약 기술 배울 때는 한국 기술자 3명 데려와서 나중에 죽여버리죠?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한국 기술자들 처음에 데리고 와서 기술 다 배우고 죽여버리죠. 뭐 이런 거는 뭐 중국이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죠. 뭐 반도체 같은 것도 기술 배울 때 데리고 와서 기술 배운 다음 제거해버리고, 뭐 선박 같은 거 배울 때도 데리고 와서 다 배우고 나면 제거하잖아요. 똑같은 방법이야. 뭐 사실 뭐 마약만 그런 건 아니야, 중국이. 그래서 중국이 그 마약 기술을 배운다고요. 중국이 저 마약 기술을 배워서 뭘 하느냐? 미국에 마약을 수출합니다. 중국 공안들이 미국에 마약 수출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김정일이 말했던 것과 똑같이 중국이 미국을 무력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다가 마약을 퍼뜨려서 그 미국 국민들을 병들게 해서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는 게 전략이에요. 네. 원래 그거는 냉전 시대 때 소련하고 미국이 양쪽에서 동시에 했었어요. 물론 미국도 마약 팔았습니다. 네. 소련은 미국에 팔고 미국은 소련에 팔고, 그래서 서로 냉전 시대 때 전쟁은 하지 않았던 시절에도 서로 간에 그 자국의 타국의 국민들을 파괴시키는 공작을 했는데 소련이 졌지. 네. 그랬었는데 중국도 지금 똑같은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트럼프가 멕시코 거기다 국경에다가 거대하게 성벽을 쌓는 것은 중국 이민자를 막는 목적도 있다는 제가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예전에. 왜냐? 걔네들이 마약을 운반합니다. 마약 운반해요.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중국 국경으로 넘어가는 중국인뿐만이 아니라 멕시코인한테까지도 마약 운반을 중국 삼합해서 맡깁니다. 네, 그 짓을 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거기를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막으려고 할 때 민주당에서 개지랄 떨었죠. 뭐 인권 얘기하면서. 그거 왜 그랬겠어요? 힐러리 클린턴, 빌 클린턴 뭐 하는 집안이에요? 마약 집안 아니야. 그랬기 때문에 그래. 그랬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 중에 마약 카르텔이 많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걔네들이 수입이 끊기거든. 걔네들 미국에다 마약 팔아서 먹고 사는 애들인데, 멕시코 쪽으로 들어오는 마약 국경선을 막아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민주당이 난리쳤던 거지. 예.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이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기술을 배웁니다. 네. 그랬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번 소동의 임해에는 중국 내 한국인 마약 생산 기지가 도사리고 있다. 지금도 중국 각지의 교도소에는 마약 사범으로 중형을 받은 한국인이 28명이나 수감되어 있다. 그 중에 한 명이 박원순의 조카였죠. 어떻게 나왔어? 그 가운데 2명의 사형 선고, 4명이 무期징역을 받았다. 나머지 징역 5에서 20년의 중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다 등등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아직 중국 공안에 체포되지 않았지만 중국 내에 몰래 필로폰을 제조하고 있는 한국인이 15명에 달한다. 중국 마약 수사 당국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필로폰 제조 밀조 공장만도 동북삼성에 있습니다. 왜? 저거는 흑사회와 관련이 있어요. 삼합회가 아니라 조선족 범죄 조직. 이들이 마약 제조 사범들과 생산 기지에 대해 한국 마약 수사 이겨 써 있죠. 그래서 그 삼합회라는 거는 그 동남아시아나 남중국 쪽에서 주로 활동하는 거지만 조선족을 중심으로 흑사회는 동북삼성이거든. 그래서 이쪽이 많아져. 그리고 점점 비중이 커집니다. 점점 비중이 커져요. 왜냐? 중국을 경유해서 한국에 마약을 파는데 조선족은 중국어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따라서 양쪽에서의 비즈니스가 가능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마사지 샵에서 퇴폐 마사지 하죠? 그 퇴폐 마사지 할 때 그 인터넷 웹사이트 있잖아요. 마사지. 그 이렇게 광고 그런 거 하는 거. 그거 홈페이지 관리자가 조선족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래야 한국 사람들한테 상담을 받고 중국인 아가씨를 연결해 주거든. 그래서 그 중간에 사이버 관련 이게 웹페이지 관리하는 애들이 전부 다 조선족들이에요.
그래서 조선족의 힘이 막강합니다. 그리고 북한산 마약이 들어오다 보니까 보통 북한산 마약들이 단동이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북삼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산 마약을 동북삼성에서 취급한다고. 그러니까 저게 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게 한국으로 경유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동북삼성에 사는 조선족들, 흑사회의 그 조선족 마피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국적 기화를 하지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우리나라의 그 누구였죠? 박옥선이었나? 이런 조선족들 해서 얘기한 게 뭐예요? 조선족들의 선거권 강화를 주장했죠. 그런데 쟤네들이 민주당이랑 달라붙었죠. 그래서 뭐 했어요? 지방 분권 얘기하죠. 그리고 한국형 자치경찰제도. 한국형 자치경찰제도라는 건 뭐예요? 결국 그 지방 범죄 조직과 경찰이 한 팀이 되겠다는 거야. 네. 옛날 미국이 시카고 마피아가 판을 치던 당시에 연방 경찰이 그 주 경찰이 있잖아요. 근데 주 경찰이 알카포네 같은 범죄 조직을 소탕을 못 하잖아요. 왜? 그 각 주의 경찰들 중에는 경찰서장들도 매수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편이야 범죄 조직이랑. 그래서 밀주라든가 이런 거 통제가 안 되니까 결국 미국 정부에서 만든 게 뭐예요? FBI, 연방경찰. 주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게 했지요. 그러면서 총을 줬죠. 처음엔 총을 주지 않았다가 나중에는 총을 줘서 발포 권한까지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범죄 조직을 소탕했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거꾸로 하고 있잖아. 연방경찰, 그러니까 중앙경찰이죠. 우리나라 경찰청이 우리나라 전국을 다 컨트롤하잖아. 이거를 쪼개가지고 분권화 시켜버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범죄 조직의 부역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마약이 퍼지는 거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북한의 대남 공작이고 이것이 결국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여요. 그러니 미국의 FBI 레이 국장이 괜히 한국에 왔겠어요? 아니 보이스피싱을 막으려고 FBI 국장이 우리나라로 와? 20몇 년 만에? 응? 우리나라에서 고객님 이거 전화하는 조선족들 보이스피싱을 막으려고 FBI 국장이 우리나라로 오냐고 20몇 년 만에. 아니라니까. 북핵 개발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 개발은 여러분의 돈으로 합니다. 여러분의 돈으로. 여러분의 돈으로 하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왜? 북한이 돈을 가장 벌기 쉬운 게 한국이에요. 옛날 땐 시베리아 벌목도 해봤고 몽골에서도 돈을 벌고 지금도 몽골 가면 건설 현장에 노가다꾼들 북한 사람들 많아요. 저도 봤어요. 그랬는데 그런 걸로 버는 것보다 한국으로 와서 돈을 버는 게 훨씬 쉽거든. 언어도 통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요. 민주당이 그걸 돕고 있잖아. 이거 다 대북송금이에요, 이거. 네. 그래서 요건 얘기했고, 예, 주먹 흑사회 이런 얘기 나오죠. 가리봉동, 뭐 차이나타운 이런 얘기 쭉 나오잖아. 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흑사의 두목이 한국에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한국에 탈출해 갔고 한국에서 살다 체포된 사람도 있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왔을 때 신분 세탁이 용이하다. 신분 세탁이 용이한 건 뭐 때문이다?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에 한국인 신원과 중국인 신원을 바꿔치기 하는 거죠. 누가 해줬을까? 박원순 시장은 이런 거부터 과연 자유로울까? 어? 노숙자들 이용하면 된다고. 노숙자들. 그게 있잖아요. 노숙자들의 대포폰, 대포통장. 그 다음 그 노숙자들을 어차피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주민등록증이 있단 말이에요. 바꾸면 되잖아. 관공서에서만 눈 감아주면 되잖아. 관공서. 서울시에 아니면 전라도 광주시장이 눈 감아주면 되잖아. 전산 등록할 때. 사진만 바꿔치기 하면 되잖아요. 어? 사진만. 아니에요? 물론 그 여러 가지 디테일이 있겠지만은. 해당 공무원만 눈 감아주면 돼. 그쵸? 우리나라에 이런 식으로 해서 참정권을 받은 북한 간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은데.
중국 간첩들하고 지금 노숙자들을 자신의 명의로 해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한국인으로 활기하고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사고, 마약 팔아서 우리나라 부동산 사고, 이런 놈들이 지금 바글바글 하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우리나라 정부는 가만히 방치하고 있죠. 왜? 이권관계로 얽혀있을 게 뻔하니까. 네? 그래서 마약법 조카 소관된 야권 대권주자는 박원순. 야, 이것도 웃기죠. 이게 여러분 저절로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아까 그 신문을 봤죠? 우리나라 지금 그 중국에 잡혀있는 마약사범들이 많다고. 근데 어떻게 조카가 왔습니까? 단 한 번도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어? 박원순의 조카는 어떻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 어? 말이 안 되지.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절대. 이거는 예외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뭔가 이권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중국인들을 위한 대포폰, 대포통장,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위조. 아, 그러고 보면은 그 박원순 시장이 서울 재정을 거덜을 내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서울시가 가난해졌잖아. 서울시가 가난해지면 노숙자가 늘어나겠죠? 노숙자도 쟤네들 관점에서는 꽤 유용한 인적 자원입니다. 자원. 왜? 노숙자가 할 수 있는 게 많거든. 대포폰도 만들어줘, 대포통장도 만들어줘, 주민등록증도 제공해, 장기도 제공해, 살코기도 제공해. 완전 황소보다 더 유용하네. 우리가 소 한 마리 잡으면 아주 그냥 머리까지 다 먹잖아요. 버리는 거 없이. 완전 노숙자가 완전히 소보다 더 황금작물이네. 그 노숙자가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길수록 좌파들은 돈을 버는 구조네. 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서울 경제가 무너져야만 좌파들은 돈을 벌 수가 있게 돼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경제 구조 어때요? 응?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아, 물론 이 이야기는 다 제 머릿속에서 나온 소설입니다. 소설이에요. 깜빡 잊었어. 소설. 이건 소설이에요. 소설이고, 근데 이러한 사례는요, 그 남미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거예요. 대포통장 함부로 만드는 거 아니라고. 어디다 대고 장난해하고. 왜? 내가 이런 걸 너무 많이 봤다니까. 중앙아시아, 머리 아파. 진짜 전 세계에 여러분들이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게 몇 개 안 된다는 거 아십니까, 혹시? 나라. 일반적으로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G7, 그 다음에 한국, 뭐 몇 개 안 돼요. 그 정도만 나라라고 부를 수 있고 나머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거의 뭐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냥 정글의 왕국입니다. 개판이야, 개판. 한국도 괜찮았는데 요즘 상황이 안 좋아졌죠. 왜? 이런 게 자꾸 퍼지니까. 네. 그래서 중앙아시아 이런 게 무진장 많다고. 네. 그래서 제가 중앙아시아에서 이런 걸 봐왔기 때문에 제가 한국의 좌파들이 하는 짓을 보면서 저걸 느끼는 거예요. 이것 봐라. 얘들 소련에서 했던 방식을 똑같이 하네.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전형적인 그 소비에트 방식인데, 아, 물론 쟤네들이 빨갱이니까 그럴 거예요. 쟤네들이 빨갱이니까 저렇게 하겠지. 어? 좌파니까 저 짓을 하지. 이게 지금 제가 말한 이 방식은 러시아 애들이 했던 방식이에요. 물론 러시아만 한 거 아니야. 남미에도 좌파 정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미에서도 이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렇게 멕시코라든가 이런 데 보면 대통령을 막 범죄 조직이 암살하나 하질 않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게 다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남이 나라의 일이냐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야, 이건 소련 애들이 하던 짓인데 어떻게 한국에서 일을 하냐. 이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거의 우파 사람들이란 사람들 거의 99.9%는 공산당 국가를 안 가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여러분 나 가봤어요. 그런 건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골프 관광, 섹스 관광 간다고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간 거 그거는 경험이 아니에요. 저처럼 그 지역에서 생활로서 살아봐야 그게 보여요. 생활. 여러분들 저 어디 5성급 호텔에서 있고 골프 치고 여자 끼고 다니고 이런 거에서는
10년을 있어도 몰라. 제가 알았던 그 대기업 그 지사장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카자흐스탄 5년 살았는데도 저보다도 모르더구만. 왜? 생활을 안 해봤잖아. 어? 거기서 쌀이 1kg에 얼마인지,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을 때 어디를 가야 되는지,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어디를 가야 되고, 이런 것들, 이런 생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 단 한 번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일을 해결해 본 적이 없잖아. 맨날 기사 시키고 현지인 어디 직원 시켜서 시키기만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고. 그래서 현지 일을 몰라요. 근데 저는 현지에서 돈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현지 사정을 너무나 잘 안다니까. 그래서 이런 좌파들이 우리나라 사는 방식이 눈에 훤히 보이는 거야. 훤히 보여. 와, 사비에트 사유스의 방식을 쓰네.